글로벌 그린 뉴딜 책으로 우리 함께 새로운 스마트 그린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201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글로벌 그린 뉴딜.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책은 특별히 이분의 아이디어를 전 세계의 정상들이 주요 핵심 나라들이 이거를 정책으로 활용해 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번에 나온 글로벌 그린 뉴딜은 유럽과 중국 또 미국에서도 새로운 스마트 뉴딜에 대해서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으로 쓰여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2020년도에 세워진 그린 뉴딜 정책의 상당수 아이디어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레미 리프킨 책은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좀 살펴볼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그 전에 나온 두 책을 또 함께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회입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는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과 공유 경제가 부상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새로운 혁신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무너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비즈니스들이 나온다는 그런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 이 책이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이게 우리나라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수평적 권력 하에서 어떻게 에너지, 경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이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글로벌 그린 뉴딜은 요 두 개념을 플러스해서 이걸 특별히 에너지 환경 분야에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딱 좋습니다. 따라서 제르빈 리프키친의 글로벌 그린 뉴딜의 내용을 상당수 많은 내용들은 요 두 책의 내용들도 같이 인용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트 세 가지 책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아주 가장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잡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기후 변화의 적신호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CO2로 알려지는 온실가스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죠. 산업혁명 이후에 147%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별히 유럽, 호주, 2019년도만 해도 호주가 너무 더워서 한 6개월 정도의 장기 산불이 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 고온이 현상이니까 비도 잘 안 오고요. 그걸로 해서 이제 기후 조건들이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이상 기온이 시도 때서 옷이 나타나서 너무 덥거나 여름에 너무 덥거나 이 반대로 여름에 겨울에 너무 춥거나 이런 한파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이제 CO2 그 온실가스의 배포로 인해서 농도가 깊어짐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아울러서 방금도 말씀드린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온이 나면 고온이 나면 이게 산불과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이 인제 온도가 매우 낮은 시베리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과 열대 우림이 있는 인도네시아, 남미 그리고 작년 같은 호주 여기까지도 산불이 많이 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다 고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난 한 40년 동안에 해수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가 많이 와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얼음이 많이 녹아서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이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지역에 있는 섬 지역은 점점 침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어져 있는 사항인데요. 그린란드의 빙하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물이 늘어나니까 기상재해로 인해서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이것이 기후 변화인데 이것이 인제 CO2를 매개로 해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CO2는 바로 화석 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석 원료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 온난화가스를 배출하고 있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2028년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화석 연료에 배출하는 온난화가스를 45% 줄여야, 한 절반 이상 줄여야 지구가 멸망치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이 화석 연료를 절반 이상 줄여야 되는 상황이 10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020년이니까 이제 8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 위기가 있는데 지금 뭐 큰 그런 종류가 생물체가 멸종을 했는데요. 바로 인류가 지구에서 여섯 번째로 대멸종을 맞이할 대상이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의 지금까지 평균 온도가 1도씩 상승했는데요. 이것이 1.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의 멸망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종의 절반 이상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금생이 말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 뉴딜을 이제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세계 경제, 사회, 또 삶을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변화를 바꿔야 된답니다. 근데 이것들 천천히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언제까지요? 2028년도 이제는 8년 남았습니다. 8년 내에 급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과제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한 수많은 환경학자들이 또 환경운동자들이 이런 기후변화 운동이 되게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이에 대한 호소력을 잘 먹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적이 되어 진행되고 있죠. 보통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력이 좀 잘 활발한 데가 이제 EU를 비롯한 유럽이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이거보다 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잘 대응을 잘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 특별히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 여러 가지 협약 조건에 좀 반대적인 입장에 이거 너무 과다하게 잘못된 그 내용이다라고 우리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아직까지 대통령이 안 되지 않았죠.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카시스 코르테즈 그 정치인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게 2019년 2월 7일 얘기고요. 2020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제 미국의 인식들을 살펴보니까 미국의 73% 정도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 2년 전 이야기고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거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보독 민주당원의 한 93%는 지지, 중도우파 민주당원은 한 90% 지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린 뉴딜 정책에서는 반대적일 거다라고 했던 공화당원도 한 64%, 그러니까 중도좌파 공화당원은 75%, 네, 보수적인 공화당원도 57%, 전체 공화당원의 64%. 그러니까 공화당원도 64% 이상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건 전반적으로 다 미국 사람들, 미국 정치인들도 동의하는 거다. 당이 없는 정치인 같은 80%가 지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린 뉴딜을 뭐냐 하면 친환경 정책이고 탈탄소하자. 성장하는데 녹색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친환경, 탈탄소하면 성장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친환경 탈탄소를 기반으로 녹색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조금 일부 정책으로 한 게 아니라 대공황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것처럼 뉴딜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직면했을 때 대공황 시절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위기를 해결한 것처럼 이 그린 환경 문제, 친환경 문제, 또한 이 탄소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린 뉴딜로 풀자라는 게 그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은 친환경, 탈탄소,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둬서 이 비상대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점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 이 상황에 그린 뉴딜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 기반 산업에 의해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 준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린 뉴딜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전 지구적으로 기후 문제를 함께 대처해 나가자. 그리고 이걸 잘 살펴보면 충분히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탄소 중심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급박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하나의 목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8년도 이제 2 년이 지났기 8 년이죠. 8년 남았죠. 그래서 향후 10 년간, 2008년 기준입니다. 10년 내 청정 재생 에너지 가온으로 모든 전기의 100%를 내수 전기 100% 만들자. 이게 8년 내에 이제 원자력이나 석탄 이런 걸 쓰지 말고 100% 수력, 뭐 태양열, 풍력을 해서 내수 전기는 100% 써보자. 뭐 이런 게 목적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드, 건축물, 교통 인프라의 친환경 체제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그리드라는 것이 전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바꿔주고 교통 인프라도 친환경 체제로 바꿔주자.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또 바꿔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 효율 증대와 관련된 특히 녹색 연구와 관련된 개발과 투자를 대폭 늘리자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녹색 성장에 걸맞는 직업 훈련을 제공해서 기존의 전통 산업에 있던 분들이 녹색 산업, 특히 그린 뉴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서문은 이제 맛배기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